혹시 여러분, 이런 날이 유독 많지 않으신가요? 어제 분명 8시간을 꼬박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려고 비싼 커피를 사서 마셔보지만 그 효과는 1시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끝없는 회의와 업무에 시달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나이가 들어서 그래. 요즘 일이 너무 많았어. 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병원에 가봐도 의사는 별다른 이상은 없네요. 푹 쉬세요라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주말 내내 쉬어도 이 지독한 만성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누수되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물을 채우고 있는데 밑 빠진 독처럼 어딘가로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누수의 원인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따뜻한 위로, 진심 어린 칭찬, 함께 웃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이 소중한 에너지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당연하게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합니다. 심지어 아주 매력적이거나 불쌍해서 계속 챙겨주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내면 깊은 곳에 거대한 감정적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야만 자신의 존재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저는 오늘 이들을 마음의 좀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좀비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력을 찾아 헤매듯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공감, 관심을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의 좀비들이 유독 착하고 책임감 강하고 공감 능력 뛰어난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저 사람도 괜찮아지겠지라고 믿는 선한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시지는 않나요?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너무 힘들어. 너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좀 도와줘. 이런 말들에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는 기꺼이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내어줍니다. 한두 시간 하소연을 다 들어주고 나면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이상하게도 상대방은 너랑 얘기하니까 좀 살 것 같다라며 한결 가벼워진 모습으로 자리를 뜹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착취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는 에너지를 빼앗겼고 상대는 그 에너지로 자신의 공허함을 잠시 채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친구를, 가족을 매정하게 끊어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의 고리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점의 대전환을 경험해야 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염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감정적 방역입니다. 우리는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으며 스스로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신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 끝없는 불평, 교묘한 비난이라는 심리적 바이러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훔쳐가는 사람은 도둑이라고 부르면서 왜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에너지와 자존감을 훔쳐가는 사람은 너그럽게 용서해야 합니까?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조차 사실은 그들이 당신을 더 쉽게 조종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에 교묘하게 심어놓은 심리적 족쇄일 뿐입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낄수록 그들은 더 쉽게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 족쇄를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되찾아오는 가장 용기 있고 성숙한 자기 보존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마음의 좀비들의 4가지 대표적인 유형과 그들로부터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켜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감정 방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불행 전파자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부정적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험담, 그리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쏟아냅니다. 날씨는 왜 이래? 기분 나쁘게. 김 부장 진짜 최악이지 않아? 어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다 내 잘못 같아.
이들의 레퍼토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당신이 그 역할을 자처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저런 정말 힘들었겠다라며 진심으로 위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반복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급격히 소진됩니다. 그들의 불행이 마치 내 불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런 유형에게는 회색 돌 기법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당신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재미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회색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극적인 불평을 쏟아내도 당신은 그저 최소한의 감정적 반응만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그들이 30분째 직장 상사 흉을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의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랬구나. 어쩔 수 없지. 유감이다. 어떠신가요? 이 대화에서 그들은 아무런 감정적 보상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의 격한 공감, 맞장구, 위로가 바로 그들의 먹이였는데 그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좀비가 돌멩이를 물어뜯지 않듯 감정적 반응이 없는 당신에게 흥미를 잃은 그들은 머지않아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겠습니다라는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의사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유형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바로 은밀한 폄훼자, 즉 교묘한 가스라이터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유형처럼 대놓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친절하고 이성적이며 당신을 위하는 척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들과의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이상하게도 나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이들은 칭찬과 비난을 교묘하게 섞는 데 선수입니다. 와, 이번에 발표 정말 잘했더라. 역시 넌 똑똑해. 근데 그 부분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조금 오래된 것 같던데? 뭐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챘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새로 산 원피스 정말 예쁘다. 색깔이 화사하네. 근데 그게 네 피부톤이랑은 살짝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떤가요? 분명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찝찝한 비수만 남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은근히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실은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존재들입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순간, 성공하는 순간을 이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당신의 기쁨에 독침을 숨겨 꽂아 넣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회색 돌 기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명확한 경계선 설정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다시 교묘한 폄훼를 시도할 때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대응해 보세요. 1단계, 사실과 의견을 분리합니다. 그들이 그 데이터 좀 오래된 것 같던데? 라고 말하면, 아, 그 데이터가 오래됐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당신의 의견임을 명확히 합니다. 2단계, 나의 감정이나 사실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최신 연구 결과로 판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에 만족합니다. 3단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제를 단호하게 전환합니다. 조언은 고맙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다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이 대화의 핵심은 그들의 평가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당신의 의견일 뿐 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멋대로 평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이거 내 얘기다, 내 주변에 딱 저런 사람 있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독이 되는 관계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야 하니까요. 자, 다시 이어서 세 번째 유형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유형 역시 우리를 정말 지치게 만들죠. 바로 해결책 거부형 피해자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들고 와서
당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처럼 포장합니다. 당신은 또 그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온갖 해결책을 고민해 줍니다. 팀장이 또 너만 갖고 그래? 그건 정말 부당하다. 인사팀에 정식으로 이야기해 보는 건 어때? 그건 좀 인사팀에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괜히 나만 찍히지. 그럼 팀을 옮겨달라고 요청해봐. 지금 이 시기에 그건 더 말이 안 돼. 날 누가 받아주겠어. 그럼 일단 증거라도 모아보는 건. 아휴, 됐어. 말해봤자 뭐해. 넌 내 맘 몰라. 어떠신가요? 당신이 10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들은 11가지의 안 되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쯤 되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그저 불쌍하고 무력한 나의 역할을 계속 연기하면서 당신의 관심과 동정,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그 에너지를 원할 뿐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피해자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이 지독한 해결사 덫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공감의 방패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들이 또다시 문제를 들고 오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이렇게만 말하세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이 말은 당신의 감정에는 공감합니다란 뜻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이 말은 상황은 인정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A씨는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말은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하고 싶으시냐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너한테 묻잖아 라고 다그친다면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A씨가 이 문제를 잘 헤쳐나갈 현명한 분이라고 믿어요. 라고 말하며 그 문제의 소유권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세요. 당신은 그의 심리 상담사가 아닙니다. 그의 문제까지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 유형입니다. 이들은 앞선 유형들보다 더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바로 관심 독점가입니다. 이들은 대화의 중심이 늘 자기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모처럼 기쁜 일이 생겨서 이야기를 꺼내면 와, 축하해!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라며 순식간에 대화의 주제를 자신에게로 가져갑니다. 당신이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면 그거 힘든 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라며 당신의 고통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더 큰 불행을 전시합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연설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정작 당신의 이야기는 10분도 채 하지 못했죠. 이들은 당신의 시간과 공감, 관심을 독점합니다. 이들에게는 시간 제한과 주제 환기라는 물리적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서요. 그 안에 중요한 얘기 나눠요. 그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네요. 그건 잠시 후에 더 듣기로 하고 아까 제가 하려던 이야기 마저 해도 될까요? 당신의 시간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불행 전파자, 은밀한 폄훼자, 해결책 거부형 피해자, 그리고 관심 독점가까지 우리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4가지 유형의 마음의 좀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열쇠는 결국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참으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독이 되는 관계를 방치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감정 계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제발 내 에너지를 마음껏 가져가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정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우리가 쓸 수 있는 감정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소중한 예산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당신을 비난하고 지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90%를 쏟아붓고 정작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0%도 채 쓰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 예산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을 선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난 잡초를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아내야만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이라는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낙서들을 지워나가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마음의 좀비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감정 방역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에너지 예산 장부를 점검해 보세요. 가장 크게 에너지를 훔쳐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그를 상대로 오늘 배운 4가지 전략 중 하나를 용기 있게 사용해 보십시오. 불행 전파자에게는 회색 돌을, 은밀한 폄훼자에게는 경계선을, 해결책 거부형 피해자에게는 공감의 방패를, 관심 독점가에게는 시간 제한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삶은 오늘 당장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 중 누군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좋은 것은 나눠야 그 가치가 배가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공유해 주세요. 더 이상 지치지 않는 에너지 넘치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